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저의 영상을 쭉 지켜봐 보신 분들이라면 저의 꿈이 건축주라는 걸 아실 텐데요. 건축주가 되려면 제가 돈도 정말 많이 모아야 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이 멋진 꿈을 펼쳐줄 건축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건축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건축사가 좋은 건축사인지, 또 그 건축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 전공하고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현재는 건축주님과 건축사님을 연결해드리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 송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정민님 많이 뵙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네.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건축사를 찾고 싶잖아요. 일단은 건축사시다 보니까 어떤 건축사가 좋은 건축사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네. 좋은 건축사와 나쁜 건축사가 이렇게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 그럼 좋은 건축사 없는 거네요. 네, 건축사님마다 경험과 인사이트가 다 다르고 설계를 맡은 건물의 용도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축사가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축사를 찾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물을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나와 잘 맞는 건축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 잘 맞는 건축사를 찾으려면은 일단 건축주인 저도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목적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나랑 가장 잘 맞는 건축사가 어떤 건축사인지 찾으실 수 있게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제 좀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적.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건축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직접 살려고 하는 거주 공간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거주 공간에 대해서 가장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건축가, 내가 모르는 나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설계에 녹여서 구현해 줄 수 있는 건축가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임대용 건물을 짓으실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일단 최적의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임대에서 특화된 공간을 잘 설계해서 매력적인 공간을 잘 만들어서 임대료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실 수 있는 건축사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매 용도로 만약에 이제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짓고자 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는 건축가. 그래서 외관 디자인 같은 것들이 좀 더 특화되어서 잘 디자인되어 있는 건물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건축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띄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한정된 어떤 비용하고 일정 안에서 내가 최고의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여유 자금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타이트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좀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건축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다. 나는 준공 시점이 좀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인허가나 심의의 일정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인허가 경험이 많은 건축사님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쪽으로 찾아가야 네, 되는 네. 거군요. 오, 그러면은 저의 성향도 파악을 했고 건물 짓는 목적도 좀 정확하게 했고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네. 건축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가장 쉽게 조금 접근하실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보실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고, 주로 설계하는 건물의 이제 용도나 규모를 좀 확인을 해서 나의 건축 계획이나 스타일과 잘 맞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용도도 맞고 계획도 다 맞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럴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이제 빼는 게
좋고 물론 건축사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본인이 그동안 설계했던 건물의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주 쓰시는 자재라던가 자주 사용하시는 디자인의 좀 분위기, 스타일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변경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사 자신마다 조금 디자인 철학이 다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건축주님이 확인하시고 선택하는 게 좀 더 원활히 설계를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나본 건축주분들께서 포트폴리오 말고도 실제 건물을 가서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또 이미지로 보는 거하고 실물로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건물을 좀 둘러보면 앞으로 내가 계획할 건물을 상상하고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건축주님과도 좀 한번 만나보면 네.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좀 많은 건축주님들이 자신의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거를 기꺼이 그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호의적이신가 네, 보군요. 네. 실제 경험자의 꿀팁을 듣는 건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추려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건축의 문외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떤 스타일의 건축가님을 좀 찾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건축사님 만날 때 일하는 방식도 한번 미팅할 때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설리님처럼 좀 정보가 많이 없어서 나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건축가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건축사가 필요하다.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님이 조금 이제 이끌어주는 거고. 그렇죠. 정확하게 나의 포인트를 찍어서 안을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더 맞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제안해 주셔서 찾아가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죠. 긴 시간이 들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좀 잘 맞는 건축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건축사랑 잘 맞으려면은 건축주인 저도 뭔가 마인드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축주는 되지 말자 하는 게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의 성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건물을 원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 내리시는 거죠. 결정을 못 내리면은 설계도 안 나오고 공사도 안 되고 다 이제 지연이 되는 거네요. 네, 일단 건축사님이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안은 해주시지만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주체는 이제 건축주님이시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제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설계 일정이 딜레이가 되고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어떤 건축주가 있을까요? 자꾸 이제 결정을 번복하시는 분들. 안 되는데. 오늘 결정을 하고 또 좀 지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래서 이거는 좀 안 좋다더라. 그럼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기가 얇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또 제가 하나 듣기로는 여러 명이 건축주일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좀 합치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주님들 중에는 이제 가족으로 법인을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의견하고 자녀분의 의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건축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계속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이제 일치되지 않으니까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쨌든 간 중요한 포인트는 결정을 하는 거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한 가지 좀 디테일한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떤 가구라던가 싱크대 같은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가 돼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걸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작 결정할 때 그 뒤에 이만큼 있는데 너무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조금 크게 보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좀 설계비를
설계비를 아끼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그래요? 네. 일단 설계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용이 좀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설계를 진행해 나가면 결국에는 이게 건물의 품질이 향상이 되고 공사 단계에서 기간을 오히려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공사 때 가서 잦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또 시공사와의 마찰로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저는 그 비용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계를 좀 더 충분히 했을 때. 괜히 조금 아끼려 했다. 뒤에 이만큼. 맞아요. 그건 안 되죠. 네. 오늘 나와 잘 맞는 건축사 찾기, 좋은 건축사 찾기 말고 나와 잘 맞는 건축사 네. 찾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더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축 중에서도 좀 설계 파트에 좀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다면은 시공 관점에서 잘 맞는 건축사를 찾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건설사, 뭐 건축주, 건축사 모두 대면하시는 시행분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저에게 잘 맞는 건축사를 네. 찾을 수 있겠네요. 네. 한번 찾아가 뵈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